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모든 자산을 아파트에 투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자산의 유동성 부족. 아파트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정 자산으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를 매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세금 등은 자산 가치를 더 감소시킵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은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의 한계.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금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부족해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후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됩니다. 2.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 가능성.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나 정책 변화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노후를 위한 주요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모든 자산을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 하락은 곧 재정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한순간의 하락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시점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한다면 본래 계획했던 자산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부동산 가치 차이의 문제. 부동산 가치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인기 지역은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인구 감소나 도시 외곽 지역의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인프라가 변화하거나 재개발이 지연되면 예상했던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 선택과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양한 지역과 자산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정책 변화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경제 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노후의 불안정성.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자산만 보유한 상황.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기반은 보유 자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고정 자산만 보유한 경우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꾸준히 나가지만 아파트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상태는 재정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들며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과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현실. 아파트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때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양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지출됩니다. 이러한 유지비와 세금은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 이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수입 없이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다른 자산을 매각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자산 매각의 압박.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자산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매각하려고 하면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매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산을 매각하지 못한 채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상황에서 자산 매각의 압박은 은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노후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병행해 보유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주거와 재테크 혼동의 위험. 주거를 자산으로만 바라본 잘못된 접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지만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삶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자산으로만 간주하면 생활의 질보다는 시장 가치에 집착하게 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매각이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즉각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재테크 수단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주거 자체의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재테크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산 전략을 병행하며 주거와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 압박. 아파트 구매 시 과도한 대출은 노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면 다른 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 정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요구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노후 재정에서 큰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출 없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대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잃는 결과 아파트에 올인하고 대출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안정적이어야 할 노후가 자산 가치 변동과 대출 상환 문제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비와 자산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자산에 집중한 결과 노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아파트 투자 외에도 현금성 자산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노후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산 관리 방안.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 전략.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소득원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부 매각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노후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확보의 중요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노후의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는 현금이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일정한 비율의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축성 예금, 단기 채권 또는 투자 펀드와 같은 상품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도 유동성 자산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단순히 지출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 잡힌 관리법.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유동성과 소득 창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으로 보유하되 투자용 부동산은 매각해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이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자산 관리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에 올인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유동성 확보, 균형 잡힌 관리법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전략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피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게을리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심장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권장합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가 더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무조건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습관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이고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자주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TV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화면을 보면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 소리와 화면 전환이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TV를 보는 동안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부 활동이 줄어듭니다. 결국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TV 시청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TV를 보던 시간을 줄이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마당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정리정돈 같은 가벼운 활동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TV를 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TV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V를 줄이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일기쓰기는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같은 활동도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퍼즐,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꽃꽂이 같은 활동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TV 대신 오디오북을 들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위 건강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좋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이 칼슘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적당한 지방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소한 생활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그림, 운동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도 하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 대화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 교실이나 미술 수업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나 카드 게임 같은 활동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예 활동도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원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도 이웃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수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늦어져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빛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잠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는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몸이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이런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도 중요한데 골밀도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전신 건강과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 빈혈이나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배뇨 습관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으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이 갑자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예방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하루 세 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몸의 피로를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자주 체크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나 갑자기 생긴 혹도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나요? 혹시라도 무심코 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고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70대, 8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젊게 살아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알면 우리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젊음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빨리 늙어갑니다. 반면 나이는 숫자일 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젊게 삽니다. 젊은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부터라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더 익숙하게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평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반면 항상 불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더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는 많은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웃음은 실제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일상에서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사소한 일에도 잘 웃습니다. 반면 항상 심각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지쳐갑니다. 웃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불평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좋은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거울을 보고 일부러라도 활짝 웃어보세요.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키우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 일과의 일부로 만들어서 습관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더 밝아집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신경 씁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단순 당이 많은 음식보다는 현미나 고구마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는 가볍게 먹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되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식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와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체중 증가와 근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집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말라도 근력이 줄어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근육량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단순히 마른 몸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두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미루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족이나 손주들과 소통할 때도 SNS나 영상 통화를 사용하면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신 뉴스나 사회 이슈를 꾸준히 접하는 것도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사고가 향상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도 좋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는 몸을 단련하는 데 좋고 퍼즐 맞추기나 독서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취미를 찾아보고 매일 조금씩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여행하기, 글쓰기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을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더 젊어지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이고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 지역 모임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얻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바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신선한 에너지를 얻고 생각도 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패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과 자주 대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SNS, 영상통화 같은 기술을 익히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로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즐깁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과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내 사고방식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젊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습관을 가집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정성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챙기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씁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쐬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독서는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작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신 건강을 돌보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빨리 늙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욱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나씩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화려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계절에 맞게 옷을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젊어 보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자주 웃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에도 생기가 돕니다. 향수를 뿌리거나 가벼운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지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리하는 것도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다듬는 습관을 가지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옷장과 거울 앞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몸이 쉽게 지칩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조절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나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활기찬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 패션, 최신 뉴스 등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젊음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